위기를 기회로라는 말, 저도 참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오늘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수록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만한 단단한 전략 세우기가 더욱더 중요해 보일 것 같으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 보시죠.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미국의 100% 추가 관세 부과 이야기, 긴장감이 나왔죠. 이렇게 중국의 또 수출 통제에 이어서 미국의 중국 옥죄기가 더 세게 나오진 않을까 변동성도 좀 걱정이 되고요. 이럴 때 오히려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섹터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캡틴 어디 쪽 보는 게 좋을까요, 오히려? 네, 일단은 우리가 투자자에는 여러 가지 단계의 투자자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원초적인 투자자의 경우라면 오늘 같은 날 뭐 히토류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히토류라고 하면 여기 히자가 드물 히자입니다. 뭔가 희귀한 광물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히토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히토류는 채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많은 이유는 중국은 환경오염을 신경 쓰지 않고 광물을 채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ESG가 중요하다 보니까 광물 채굴에 있어서도 환경오염을 한다면 그걸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주들이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잘 나오기가 힘든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앞서 나가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럼 히토류가 문제가 아니라 히토류를 볼모로 잡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도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제재가 무엇일지 거기에 따른 반사 수혜 또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업종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게 진정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을 실제로 때리기에 들어갔던 적이 분명히 있었죠.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OLED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이어영 MC에게 네.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예. OLED 들어보셨죠? 네. LCD도 들어보셨죠? 네.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OLED가 더 좋게 느껴지는데요. 다 알고 계시죠? 네. LCD보다는 OLED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LCD는 뒤에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해서 뒤에 이게 기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데 두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OLED 같은 경우에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발광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발광이 나쁜 뜻이 아닙니다. 광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OLED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얇고 선명하게 화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대세는 LCD에서 OLED로 갔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LCD에서 세계 최고였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중국한테 뺏겼습니다. 중국이 고급 인력들을 빼가가지고 일단 기술을 베껴서 지금은 세계 1위가 됐고요. 지금은 따라잡을 수 없는 정도로 싸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LCD에서는 지금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규로 OLED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중국의 BOE라는 업체, 시솥 이런 업체들이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면서 무려 8.6세대 OLED 양산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급격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대가 따로 있거든요. 지금 8.6세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턱 밑까지 추격이 된 상태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미국이 다행스럽게 중국의 뺨을 세게 때려주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중국의 BOE와 특허 관련 소송이 있거든요. 그 소송이 미국에서 있었는데 미국에서 일단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BOE에다가 너네가 중국에서 만든 디스플레이 패널을 14.8개월 동안 수출하지 마라 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게 일단은 예비 판결이에요. 근데 11월에 어차피 확정 판결이 나오면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BOE의 디스플레이 패널이 미국에 못 돌아가요. 그러면은 애플이 얘네 걸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굴 걸 쓸까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걸 쓰겠죠. 왜냐하면 중국 제품의 강점은 싸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를 수출 못하게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제품이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걸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반사이익이 예상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종에도 수혜가 되고
반도체 업종에도 수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왜일까요? 사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는 똑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빛의 자극을 우리가 전기적 자극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는 전류를 전기적 자극으로 바꿔주는 거다 보니까 두 개가 과정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밸류 체인도 똑같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반도체도 영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라고 해서 회로를 그릴 때도 반도체의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두 개의 업종은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내가 관심 있던 반도체 업종 중에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갖고 있는 애를 보면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뭔가 10월, 11월 되기 전에 한 번 더 때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디스플레이 업종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어떤 활주로 차트의 해석이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아까 최인정 캐스터가 얘기해 줬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차트에 안착을 하고 나서 정말 급격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날 보시면 아마 8월 3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8월 3일 날 어떤 이슈가 있었냐고 한다면 일단 미국이 중국의 BOE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날 거의 20%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었을 때 우리가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뭔가 플러스 요인이 있을 수 있겠구나. 앞으로 향후에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하게 된다면 이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세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업종이 ESS입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열을 우리가 태양열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태양이 쬐 때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놔요. 근데 그 전기를 다 쓰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있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남는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밤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변환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ESS인데 ESS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얘도 배터리 기반이에요. 배터리. 우리가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했을 때 제가 또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네. 이화영 MC. 예. 우리나라 그 전기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가장 큰 안 좋은 뉴스가 뭐였죠? 배터리 화재 사고 아닌가요, 주차장?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화재 사고에 취약해요. 그래서 오. 일단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뭐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배터리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양극재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양극재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삼원계고 중국은 리튬 인산철이라고 해서 LFP 배터리라고 하는데 얘가 화재에 잘 견뎌요. 그래서 NCM이라든가 NCA에 비해서 얘가 잘 버티다 보니까 최근에는 중국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SS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산 ESS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7%를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한 41% 때렸고요. 내년부터는 60%를 넘어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얘네 장점은 뭐다? 가성비였는데 이 관세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좋고 제품을 잘 만든 우리 제품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그에 따라서 지금 ESS 업계에서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사이익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S 관련해서는 이게 100%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150%가 넘는 거예요. 관세만.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 ESS 관련주를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죠. 그래서 중국산 관세 부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반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의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가 이 전기차보다 더 많이 팔고 있는 게 지금 ESS입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전기차의 사업 부문을 이미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30%씩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ESS 분야에 관련된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기차 캐즘이다라고 해서 전기차의 일단 시장 침투율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서 침체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만 커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 시장은 그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 ESS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태양열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뭔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많이 생산해냈을 때 저장을 잘 해둬야 나중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전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ESS의 역할이 크다라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는 비상전력이 항상 필요하다 보니까 옆에 ESS 배터리팩이 꼭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셨을 때 우리가 ESS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 SDI라는 종목의 활주로 차트를 봤을 때, 자, 삼성 SDI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항상 화가 나 계시죠. 특히 2023년도에 매수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화가 나 있습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은 지금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 망할 놈의 주식들은 지금 저러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엄청나게 비싸게 사셨으니까.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얘네들이 도약을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지라도 도약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다만 우리가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게 아니라 ESS를 달고 가는 애들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보시면 ESS 관련된 희소식이 나와서 삼성 SDI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ESS 관련주를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할지요. 그 궁금한 부분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고요.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승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서성문 캡틴이 마치 기내 기념품 같은 특별한 종목을 공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캡틴, 승객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기념품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지요? 네, 일단은 저기 소통방에서 뭐 기념품 안 준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기념품 진짜 기념품 아니니까 뭐 기념품은 제 포토카드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안 하니까 저기 뭐야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기념품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기 디스플레이 업종이면서 반도체도 들어가는 그러한 검사 장비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실적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념품이 될 수가 있으니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이화영 MC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는 키워드 바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럴 때 관련한 종목, 포트폴리오 리스트에 하나쯤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하시죠? 그렇다면 이 모멘텀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이 양섹터에서 활약할 수 있는 종목, 바로 우리 서성민 캡틴이 여러분들 오늘 성공 투자하시라고 준비해 왔습니다. 항상 강력한 성과를 보여주고도 있죠. 이 캡틴이 자신만의 활주로 기법으로 꼽은 관련한 핵심 종목 기념품을 챙겨 오셨다는데요. 자, 화면 아래쪽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링크가 하나 뜹니다. 클릭 한 번만 딱 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입장하셔서 기념품 같은 핵심 종목 즐겁게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QR코드로 들어온다. 그러면 뭘 얻어갈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가장 먼저 앞서 말씀드린 종목 기념품 같이 기분 좋은 핵심 종목 저희가 드릴 거고요. 비법과 전략까지 또 모두 공개해 드리니까요. 오늘의 수익 비행도 기분 좋게 즐겨보시길 바랄게요.